자유를 향한 9시간의 기적. 제1부 유럽의 더 충격의 시작. 2016년 3월 15일 오전 10시 한 북한 여성이 유럽의 한 치과병원 화장실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9시간 후 그녀는 대한민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탈북 역사상 가장 빠른 탈출로 기록된 한 여성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1장 꿈의 시작. 서진아, 27세. 평양의 한 고급 식당에서 일하던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럽 파견 근로자 모집. 북한에서 유럽으로 나간다는 것. 그것은 마치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언니, 정말이요? 유럽에 갈 수 있다고요? 진아의 친구 명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평양 안경상점에서 면접을 본데 요리사들을 뽑는다더라. 하지만 그 기회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2장 $1000의 무게. 어머니, 이 돈이면 우리 가족이 1년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진아의 손에는 빌려온 $1000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 돈으로 약 100만 원.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는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딸아, 괜찮겠니? 그 먼 곳까지.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유럽에서 일하면 한 달에 450유로를 받는데요. 잘하면 1000유로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아는 몰랐습니다. 그 $1000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문건 준비비, 신체 검사비, 도장비, 시도당 승인비, 중앙당 비준비, 떠나기까지 1년. 그동안 쏟아부은 돈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3장 국경을 넘다. 2014년 5월 평양역. 주민등록증, 여행증명서, 당 추천서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양 베이징 국제열차. 진아의 인생에서 처음 타보는 국제열차였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회색빛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잘 다녀와라, 딸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산도 나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압록강 철교를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단둥의 불빛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게 중국이야? 27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그 빛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나 외국에 왔구나. 그날 밤 진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4장 유럽의 환상, 그리고 배신. 베이징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 남유럽의 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진아 통무 환영합니다. 공항에는 보이부 감독관 김철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언제나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 식당은 어디 있습니까? 식당은 당분간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진아는 그 순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5장 명품의 그림자. 이게 프라다잖아. 의류공장 작업대 위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옷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야, 이거 만지기만 해도 기분 좋다. 너무 부드러워. 옆자리의 동료 미숙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 좋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 6시 귀청을 찢는 기상 사이렌.
6시 40분, 버스 탑승 7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11시간 30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빨리빨리. 생산량이 부족하면 너희 월급이 깎인다.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전기 재봉틀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손이 저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변비 너무 심해. 미숙이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다리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 제육장 150유로의 현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달 임금 명세서입니다. 진아가 받은 돈은 150유로.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150유로요? 네, 거기서 숙소비, 식비, 당 상납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80유로입니다. 하나 약 10만 원. 진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현대판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언니 나 여기서 10년을 일해도 빌린 돈 못 갚을 것 같아. 미숙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정부와 중국 업체가 계약한 합법적인 노동력 착취. 통무들, 조국을 위해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매주 금요일 생활 총화 시간. 빨간 수령님 배지를 달고 김일성, 김정일 저작집을 들고 서로를 비판하는 시간. 서진아 통무는 지난주 작업 중 외국인 노동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진아 통무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말고 참나무처럼 살아야 합니다. 진아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제7장 10분의 자유. 어느 일요일 저녁, 숙소와 공장 사이를 오가는 삶. 감옥 같은 일상. 나 잠깐만 밖에 나가도 될까? 진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10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8명의 동료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너 지금 도망가려고 했지? 아니야. 나는 그냥. 당장 들어와. 보위원 동무께 보고해야 돼. 방으로 끌려간 진아. 9명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뭐 하려고 했어? 솔직히 말해. 그냥 바람 쐬려고. 거짓말. 너 탈출하려고 했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답답해서. 3시간 동안의 신문 그리고 그것은 모두 문건에 기록되었습니다. 서진아. 사상적으로 불순. 개인주의 성향. 감시 요망. 이 기록은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진아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하지만 어떻게? 24시간 감시 속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다음 제2부에서는 진아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충격적인 진실과 탈출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 사건이 펼쳐집니다. 김정은 이 세 글자를 검색창에 입력한 순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2부 진실의 무게 충격의 순간. 2015년 11월 어느 토요일 밤, 한북한 여성이 몰래 빌린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류스타 김준을 검색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창에 나타난 다른 이름, 김정은. 호기심에 그 이름을 클릭한 순간 27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세계는 그를 독재자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폭군, 광인, 세계의 위협. 그날 밤 서진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속아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제1장 금지된 호기심.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의류공장이 쉬는 날. 진아는 숙소 복도를 지나가다가
베트남 노동자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이 노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상속자들의 OST였습니다. 언니, 이거 한국 드라마예요. 베트남 여성 응우엔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다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네, 이민호 배우 정말 멋있죠? 언니도 좋아해요? 나는 못 봤어. 에이, 거짓말. 북한 사람들도 다 몰래 본다던데. 순간 진아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지?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를 몰래 본다는 걸? 언니, 우리 같이 봐요. 재미있어요. 진아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보이원 김철수는 출장을 갔습니다. 다른 북한 동료들은 생활 총화 준비로 바빴습니다. 조금만. 제2장 한류의 충격.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남조선 괴뢰 땅에 있다니. 드라마 속 서울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웃는 사람들. 언니, 서울 진짜 멋있죠? 나도 가보고 싶어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여서 사람들이 굶주린다고 배웠는데 진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응우엔, 이거 빌려줄 수 있어? 스마트폰이요? 물론이죠. 근데 조심하세요. 북한 감독관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날 밤, 진아는 화장실에 숨어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 걸리면. 하지만 호기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3장 검색창의 악마. 진아는 조심스럽게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김준. 꽃보다 남자의 그 멋진 배우를 보고 싶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자동 완성 검색어 목록에 다른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정은. 왜 여기에 우리 원수님 이름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클릭.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독재자 김종원, 노스 코리언 딕테이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더 모스트 데인저러스 맨 인 더 월드. 뭐? 진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유튜브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풍자 코미디.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생활. 김정은 독재의 실체. 손이 떨렸습니다.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제사장 무너지는 세계.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양의 한 코미디언이 김정은 분장을 하고 나와서 과장된 제스처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I am supreme leader. You must obey. 관객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어떻게? 진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이렇게 조롱하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아무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BBC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북한 정치 범수용소의 실상. 오, 하느님.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공개 처형, 굶주림, 고문. 나는 몰랐어. 아니,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5장 진실의 홍수. 진아는 밤새 영상을 봤습니다. 한국의 뉴스. 북한 주민 1일 생활비 300원. 한국의 100분의 1 수준. 탈북자 인터뷰. 저는 15년간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제 죄는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UN 인권보고서.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 진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
27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독재자였습니다. 지상낙원은 지옥이었습니다. 행복한 인민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제육장 깨달음의 고통?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진아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운 노래. 우리는 행복해요. 김일성 원수님 덕분에. 아침마다 해야 했던 경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의 묵념. 매주 토요일 강제 봉사활동.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생활총화에서의 자아비판. 저는 이번 주에 혁명적 열의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세뇌당한 거야. 진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항상 비판받았는지, 왜 항상 감시당했는지, 왜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말을 들었는지. 제7장 결심.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했습니다. 27세. 하지만 40대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아직 젊어. 진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탈출하자.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하자. 북한으로 돌아가면 나는 끝이야. 이 진실을 알게 된 내가 북한에 돌아가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야. 제8장 계획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진아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침착했습니다. 진아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동료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젯밤에 늦게까지 뭐 했어? 그냥 생각 좀 했어. 진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남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공장으로 가는 버스 안. 진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웃으며 지나가는 연인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자유로워. 재구장 기회를 엿보다. 진아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감시였습니다. 보위원 김철수는 24시간 그들을 감시했습니다. 숙소에도 CCTV가 있었습니다. 외출은 절대 금지. 혼자 행동하는 것도 금지. 어떻게 하지? 진아는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대사관.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 하지만 어떻게? 감시를 피해서 어떻게 대사관까지 가지? 그러던 어느 날 공장에 유럽연합 인권감사단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관계자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보위원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는 각자에게 여권을 나눠줬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올 때만 보여주는 것이다. 검사가 끝나면 다시 회수할 것이다. 절대로 이것을 가지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진아의 손에 여권이 쥐어졌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빨간 표지의 여권. 진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거야. 이게 기회야. 제10장 운명의 날이 다가온다. 며칠 후 보위원 김철수가 발표했습니다. 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출장을 간다. 그동안 너희는 분조장 지시를 따르도록. 진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일. 3일의 기회. 그리고 더 놀라운 우연이 있었습니다. 진아야, 다음 주 화요일이 내 생일이지? 미숙이 물었습니다. 응, 28살이 돼. 축하해. 근데 생일날 치아 뽑으면 안 된대. 재수 없대. 순간 진아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치과, 병원, 제11장 완벽한 계획. 진아는 그날 밤부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 아파. 손으로 볼을 감싸 쥐었습니다. 진아야, 괜찮아?
치아가 너무 아파. 다음 날도, 잠을 못 잤어. 치아가 너무 아파서. 그 다음 날도, 언니, 나 치과 가야 할 것 같아.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동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안색이 안 좋다.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월요일, 김철수가 출장을 떠났습니다. 화요일 아침, 진아의 생일. 언니들, 나 정말 안 되겠어. 병원 가야겠어. 근데 생일날 치아 뽑으면. 괜찮아. 그래도 이렇게 아픈 것보다는 나아. 분조장이 허락했습니다. 그래, 통역하고 같이 가거라. 빨리 다녀와. 제12장 마지막 순간.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진아는 통역과 함께 치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권은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빌려서 모은 현금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병원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통역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진아는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장실을 지나쳤습니다.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진아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언니들,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살고 싶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오전 10시. 서진아는 27년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녀 앞에는 자유가, 그녀 뒤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통역이 경보를 울렸다는 것을, 북한 보위부가 총동원되었다는 것을. 9시간. 자유까지 남은 시간은 단 9시간. 과연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3부 9시간의 기적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제3부 9시간의 기적. 2016년 3월 15일 오전 10시 3분. 서진아가 치과병원 비상구를 빠져나간 지 3분. 통역 박성민이 화장실 앞에서 외쳤습니다. 서진아, 서진아 어디 있어? 10시 5분. 병원 곳곳을 뒤졌지만 진아는 없었습니다. 10시 7분. 박성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위원 동지, 서진아가 사라졌습니다. 10시 10분. 출장 중이던 김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찾아. 한국 대사관 쪽을 막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아는 이미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자유까지 남은 시간 8시간 50분. 과연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1장 첫 번째 관문 택시. 오전 10시 3분. 진아는 병원을 빠져나와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자유의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택시를 타야 해. 손을 들었습니다.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백발의 나이든 운전기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진아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 몰래 인터넷에서 찾아 적어둔 주소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여기요. 여기로 가주세요. 진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진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쫓아오지 않나? 손님, 어디서 오셨어요? 말투가 좀 특이하네요. 순간 진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나? 내가 북한 사람인 걸 알아챈 건가? 제2장 정체의 위기.
진아는 급하게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교환학생이요. 아, 중국 어디서 오셨어요? 베이징이요. 운전기사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좋죠. 나도 작년에 여행 갔었는데. 제발 말 걸지 마세요. 진아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10시 15분. 택시는 시내 중심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깨끗한 거리,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이게 자유구나. 그때였습니다. 진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확히는 주머니 속 작은 북한식 휴대폰이 삐삐삐 박성민이다. 통역이 전화를 하고 있어. 진아는 핸드폰을 꺼내서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제3장 대사관 앞 10시 28분. 다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에요.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진아는 차창 밖을 봤습니다. 하얀색 5층 건물. 입구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 진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예요? 15유로입니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20유로를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아니요, 괜찮아요. 빨리 가봐야 해서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사장 마지막 장애물. 대사관까지 불과 50m. 하지만 진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만약에 저기 북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면, 만약에 나를 잡아가면,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동무들, 외국에 나가면 절대로 대사관에 가지 마라. 대사관 주변에는 우리 보위부 요원들이 감시하고 있다. 너희가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하면 즉시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될 것이다.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27년간의 세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 진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앞으로 가는 수밖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달렸습니다. 전력 질주했습니다. 대사관 정문까지 50m, 40m, 30m.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m, 10m. 드디어 대사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5장 자유의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진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아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7년 동안 참았던 눈물, 27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어머, 손님, 괜찮으세요? 젊은 여직원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 노동자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꺼냈습니다. 빨간 표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직원이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6장 신문의 시작. 10시 45분. 진아는 대사관 2층 작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사 김태훈입니다. 영사님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진정하세요.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훈 영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그의 눈빛에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당황한 거야. 북한 노동자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저는 2014년에 북한에서 이곳으로 파견 나왔습니다. 의류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진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 진실, 김정은에 대한 풍자, 북한의 거짓, 탈출 계획, 제7장 여권의 기적. 김태훈 영사는 진아의 여권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북한 여권이네요. 내 유럽연합 검사 때문에 나눠준 거예요. 원래는 보위원이 다 보관하는데. 김태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거 정말 행운이네요. 보통 북한 노동자들은 여권이 없어서 신원 확인에 몇 달씩 걸리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6개월도 걸려요. 그럼 저는 당신은 여권이 있으니까 오늘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요? 진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국정원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드릴게요. 이걸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오늘 갈 수 있어요? 네, 오늘 저녁 7시 비행기가 있습니다. 진아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8장 위험한 대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전 11시 대사관 밖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사님, 밖에 북한 사람들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경비원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김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찾아온 건가? 진아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50m 떨어진 곳, 2명의 남자가 대사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김철수, 보위원 김철수였습니다. 출장을 중단하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저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하지만 김태훈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무력을 행사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제구장 심리전. 오후 12시 김철수는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위부 소속 김철수이다. 우리 노동자 서진아를 당장 인도하라. 김태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서진아 씨는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선의 국민이다.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외교 문제가 될 것이다. 그쪽이야말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으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UN 인권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감히 조선을. 김철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아는 방 안에서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당신은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제10장 국정원에 도착. 오후 2시 대사관에 2명의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서진아 씨 맞습니까? 네, 저는 국정원 유럽지부 박민수입니다. 간단히 신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디 살았습니까? 평양 동대원 구역입니다. 가족은 어머니, 오빠 1명 있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진실을 알게 되어서요. 진아는 김정은 검색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대단하네요. 보통은 그럴 기회조차 없는데 30분간의 질문.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진짜 북한 노동자 맞습니다. 제11장 마지막 준비. 오후 4시 임시 여행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제 이걸로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진아는 증명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여행 증명서.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저녁 7시 비행기입니다. 혹시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이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공항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겁니다. 오후 5시 대사관 직원들이
진아에게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걸 입으세요. 변장을 해야 저들이 못 알아봅니다. 선글라스, 모자, 긴 코트,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제12장 공항으로 오후 5시 30분 대사관 지하 주차장 검은색 SUV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씨는 첫 번째 차에 타세요. 진아는 차에 올랐습니다. 앞뒤로 경호원들이 탔습니다. 출발.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김철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를 쳐다봤습니다. 저 안에 진아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 차량에는 손댈 수 없었습니다. 차는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30분 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진아 씨,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13장 마지막 관문. 오후 6시 15분 공항 출국장. 이 서류를 보여주세요. 임시 여행 증명서입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삐삐. 잠시만요. 경비원이 진아를 세웠습니다. 들켰나? 진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 벨트 때문이네요. 벨트 풀어주세요. 아, 네. 다시 통과. 삐. 이번엔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제14장 자유의 비행. 오후 7시 탑승 게이트. 대한항공 KE942편 서울 인천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아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유럽의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11시간이며 인천국제공항에는 내일 오후 1시에 도착 예정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살았다. 나 자유다. 2016년 3월 16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 11시간의 비행 끝에 서진아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북한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들은 아마 처벌받을 겁니다. 자유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진아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사부 자유의 첫 순간, 충격의 현실. 2016년 3월 16일 오후 1시 15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서진아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상상했던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여권이 없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짐을 모두 검사하겠습니다. 국정원으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자유. 그것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진아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언니, 나 미숙이야. 언니 때문에 우리 모두 자유의 대가. 그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제1장 대한민국의 첫 공기.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진아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와, 공항은 거대했습니다. 천장은 높고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녔습니다. 면세점에는 온갖 명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디올. 내가 저런 걸 만들었는데 진아는 자신이 유럽 공장에서 만들었던 옷들을 떠올렸습니다. 서진아 씨,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국정원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네,
진아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제2장 신문실, 공항 내 특별신문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회색벽, 녹음기. 서진아 씨, 긴장하지 마세요. 단지 신원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40대 중반의 조사관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북한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2014년 5월입니다. 파견 목적은 요리사로 식당에서 일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의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의류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명품 브랜드 옷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브랜드입니까? 프라다, 구찌, 루이비통. 증거가 있습니까? 진아는 가방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공장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프라다 로고네요. 이상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큰 문제인데요. 국제 상표권 위반입니다. 제3장 진실의 폭로. 신문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북한 노동자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제가 있던 공장에만 50명 정도요. 월급은 150유로에서 250유로 하지만 실제로 받는 건 그것의 절반도 안 됐어요. 당 상납금, 숙소비, 식비 다 빼고 나면 하루, 노동 시간은 11시간 반 때로는 14시간. 휴일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생활총화 때문에 실제 쉬는 시간은 이상철은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이건 현대판 노예제네요. 네, 저희는 노예였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사장 가족의 운명. 서진아 씨, 한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상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했죠? 네, 어머니하고 오빠가.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당신이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면 가족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처벌이요. 어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평양에서는 추방될 겁니다. 그럼 제가 살려고 한 게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진아는 무너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오빠 미안해요. 이상철은 침묵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그는 수없이 봤습니다. 모든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자유의 대가, 그것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컸습니다. 제5장 하나원으로 오후 6시 진아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원,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 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대한민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쏜살같이 달리는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높은 아파트들. 여기가 대한민국이구나. 밤 8시 하나원에 도착했습니다. 제6장 새로운 동료들. 하나원 여자 기숙사 6인 실방. 진아가 들어가자 5명의 여성들이 반겼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50대 여성 김순희가 다가왔습니다. 네, 저는 서진아라고 합니다. 어머, 말씨 좀 봐. 평양 출신이네. 네, 평양에서 왔어요. 평양? 와, 대박. 20대 여성 박혜진이 놀라워했습니다. 언니, 평양 진짜 좋아요? TV에서 본 것처럼 화려해요? 아니요, 전혀. 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양도 힘들어요. 아니, 평양이 더 힘들지도 몰라요. 감시가 더 심하거든요. 제7장 밤의 고백. 그날 밤 6명의 여성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나왔어요? 진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파견, 의류 공장, 스마트폰으로 본 진실, 9시간의 탈출. 헐, 대박, 영화 같아. 박혜진이 감탄했습니다. 언니는요? 진아가 김순희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2012년에 중국으로 넘어갔어. 거기서 3년 동안 숨어 살다가 브로커 만나서 겨우 한국 왔지. 저는 2014년에 두만강을 건넜어요. 30대 여성 이명숙이 말했습니다. 한겨울이었어요. 강이 얼었을 때 밤에 몰래 건넜는데 옆에서 같이 가던 언니가 얼음이 깨져서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언니 물에 빠졌어요. 나는 도망쳤어요. 살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8장 충격의 전화. 3일 후 진아는 하나원 상담사 방으로 불려갔습니다. 진아 씨,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요? 누가? 유럽에서 의류공장 동료였다는 분인데요. 진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이? 네, 박미숙 씨라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미숙이야.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아, 너 괜찮아? 언니 때문에 우리 다 조사받았어. 보이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신문했어. 언니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언니한테 뭘 들었는지, 언니가 이상한 행동 안 했는지. 미안해. 미숙아, 정말 미안해. 언니, 나도 가고 싶어. 나도 거기 가고 싶어. 미숙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용기가 없어. 언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했어? 미숙아. 언니, 행복해? 거기 정말 좋아? 자유로워? 진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로운가? 행복한가? 가족을 희생시키고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얻은 이 자유가 정말 행복한 건가? 재구장 교육의 시작.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대한민국 사회 적응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진아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대통령도 여러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진짜요? 한 탈북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투표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바꿔요? 네,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어요.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너무나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제10장 돈의 세계. 두 번째 시간은 경제교육입니다. 다른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정착금은 약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탈북자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전 재산입니다. 현명하게 써야 합니다. 월세는 어떻게 내요? 일자리는 어떻게 구해요? 핸드폰은요? 병원비는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아는 메모를 했습니다. 남한 사회. 그것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제11장 언어의 장벽. 세 번째 시간은 남한 언어 배우기입니다. 젊은 여자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북한과 남한은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많은 단어가 다릅니다. 칠판에 단어들을 썼습니다. 북한어, 남한어, 인민배우, 국민배우, 선전선동, 홍보, 혁명, 열성, 열정, 동무친구, 수상총리, 원수님, 사용 안함, 그리고 조심해야 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절대 사용 금지, 수령님,
혁명, 미제, 남조선. 여기서는 이런 단어를 쓰면 이상하게 봅니다. 진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7년간 써온 언어를 바꿔야 한다니. 그리고 남한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들도 배워야 합니다. 대박, 헐, 게이득, 인싸, 꿀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탈북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제12장 문화 충격. 주말, 하나원에서는 외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명동에 갑니다. 버스를 타고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아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 높은 빌딩들, 길거리 음식들. 언니, 저기 봐. 화장품 가게. 박혜진이 소리쳤습니다. 에뛰드 하우스, 이니스프리, 더 페이스샵. 저게 다 뭐예요? 화장품 가게요. 들어가 봐요. 가게 안은 온갖 화장품들로 가득했습니다. 립스틱만 수백 가지, 색깔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게 다 립스틱이에요? 네, 색깔별로 골라서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립스틱이 한 종류뿐이었습니다. 빨간색, 딱 한 가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진아는 어지러웠습니다. 제13장 첫 외식. 점심은 삼겹살 먹으러 갈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고기 10인분 주세요. 곧 두툼한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고소한 냄새. 드세요. 진아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점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왜 울어? 이게 고기 맛이구나. 진아는 10년 만에 제대로 된 고기를 먹었습니다. 유럽 공장에서는 고기를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도 고기는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럼 더 드세요. 진아는 계속 울면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유의 맛. 그것은 삼겹살 맛이었습니다. 제14장 밤의 서울. 저녁, 명동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거리의 악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기가 천국인가? 진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오늘. 진아는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김정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그를 독재자라고 불렀습니다.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서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여기서는 김정은을 욕해도 돼. 상담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응. 표현의 자유니까. 진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자유구나.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제15장 결심. 하나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진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잘 살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도 이곳에 올 수 있게. 통일이 되면 그때까지 나는 열심히 살게요. 어머니. 진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개월 후 서진아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한 사회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탈북자세요? 아, 저희는 북한 사투리 고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탈북자들은 일을 못한다던데. 그리고 2019년 진아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언니, 엄마가 돌아가셨대. 최종편
제오부 그들이 남긴 것들에서 진아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녀는 과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제오부 그들이 남긴 것들. 3년 후 2019년 5월 서진아가 대한민국에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31살. 서울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동대문 의류도매상가에서 일합니다. 밤에는 온라인으로 대학 강의를 듣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가요? 어머니는 그녀의 탈북 이후 재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오빠는 평양에서 추방되어 산골로 내려갔습니다. 동료 미숙이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유, 그 값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아는 특별한 선택을 하려 합니다. 그녀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녀만이 전할 수 있는 이야기. 이것은 한 여성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1장 평범한 아침.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아침 6시 삐삐삐 알람 소리에 진아는 눈을 떴습니다. 좁은 원룸, 5평 남짓한 공간, 작은 부엌, 작은 화장실. 하지만 진아에게 이곳은 궁전이었습니다.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계약한 내 집. 일어나서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좋은 아침이야. 진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2장 출근길,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에 지하철은 붐볐습니다. 진아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옆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북한 먹방 평양냉면 먹어봤습니다. 진아는 피식 웃었습니다. 평양냉면. 나도 한 5년은 못 먹었는데 3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마음대로 영상을 보다니, 북한 영상을 보면서 웃다니,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진아는 내렸습니다. 제3장 동대문 의류상가. 오전 8시 동대문 의류도매상가. 진아씨, 왔어요? 사장님 김미경이 반겼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물량 많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진아는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피스, 블라우스, 바지. 유럽에서 만들던 것들이네. 아이러니했습니다. 노예처럼 만들던 옷들을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팔고 있다니. 진아씨, 손님 응대 좀 해줘요. 네. 제사장 점심시간에 전화.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 진아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미수가. 언니, 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어떻게 전화를 너 괜찮아? 언니, 나, 드디어 나왔어. 뭐? 너 탈북했어. 응. 3개월 전에 중국으로 넘어왔어. 지금 태국에 있어. 다음 주에 한국 가. 진아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수가. 언니, 나 너무 힘들었어. 언니 간 다음에 우리 다 감시받았어. 매일 신문 받고 생활총화에서 비판받고 견딜 수가 없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언니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낸 거야. 언니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제5장 또 다른 소식. 미수가, 그런데 진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가족 소식 혹시 들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수가?
언니, 그게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엄마 돌아가셨어. 뭐, 작년 겨울에 재교육대에서 영양실조로 진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언니 오빠는 양강도 산골로 추방됐어. 거기서 광산에서 일하고 있대. 진아는 주저앉았습니다. 편의점 앞 계단에 어머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야. 언니 잘못 아니야. 언니가 선택한 거잖아. 살기 위해서. 하지만 언니 엄마는 마지막까지 언니 이야기 하셨대. 내 딸은 자유로운 곳에 갔다고. 그게 자랑스럽다고. 제6장 밤의 결심. 그날 밤 진아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진아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세상이에요.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여기서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꿈을 꿀 수 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가 못다 한 삶을 살 거예요. 어머니 목까지, 오빠 목까지, 북한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의 목까지. 진아는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야기. 3년 동안 조금씩 써온 자서전이었습니다. 제7장 강연 요청. 다음 날 아침 진아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목 특강 강연 요청. 서진아 씨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입니다. 귀하의 탈북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유럽에서의 북한 노동자 실태, 그리고 9시간 만에 극적인 탈북.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시 2019년 5월 25일. 장소 서울대학교 대강당. 청중 약 300명.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제8장 준비. 5월 25일. 강연 당일. 진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나의 이야기. 오후 2시. 서울대학교 도착. 대강당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0명. 아니, 그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떨려요? 담당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너무 떨려요. 괜찮아요. 진실만 말하시면 됩니다. 재구장 증언. 오후 3시. 진아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00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진아입니다. 2016년에 유럽에서 탈북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탈북이 어떤 의미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진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10장 고백. 진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삶, 요리학원, 유럽 파견, 의류공장에서의 노예 노동, 하루 11시간 반의 강제 노동, 한 달에 150유로, 24시간 감시.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김정은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은 독재자였습니다.
지상낙원은 지옥이었습니다. 행복한 인민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2016년 3월 15일 오전 10시에 치과병원을 나와서 오후 7시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9시간, 제 인생이 바뀐 9시간이었습니다. 제11장 대가. 하지만 진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 탈북 이후 재교육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작년 겨울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오빠는 평양에서 추방되어 양강도 산골 광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들은 제 탈출 이후 3개월 동안 매일 신문을 받았습니다. 진아는 학생들을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12장 메시지. 진아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노예로 만들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입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이 자유, 숨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유. 북한에서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자유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굶주리고 있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는 그날,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제13장 박수.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짝! 한 명의 학생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2명, 3명, 10명. 짝짝짝짝짝. 300명 전원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아는 단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4장 강연 후. 강연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진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아 씨, 정말 감동받았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통일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한 여학생이 물었습니다. 진아 씨, 지금 행복하세요? 진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완벽하게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오빠가 너무 걱정되고, 북한에 남은 사람들이 너무 마음 아프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니까요. 저는 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꿈을 꿀 수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제15장 그날 밤 10시. 진아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자유의 불빛. 진아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강연을 했어요. 300명 앞에서요. 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의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자유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네, 알았어요. 어머니, 저는 계속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북한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증인이 될 거예요. 살아있는 증인. 그것이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니까요. 에필로그 2년 후 2021년 서진아는 이제 33살입니다. 그녀는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
정부기관. 그녀의 책 9시간의 자유가 출판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구로구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여전히 편의점 김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늘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느 봄날 진아는 다시 서울대학교 대강당에 섰습니다. 2년 전 첫 강연을 했던 그곳. 하지만 이번에는 관객이 더 많았습니다. 5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진아입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에게는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여러분, 북한에는 지금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역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유롭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들도 자유로워질 날이 올 것입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 38선이 사라지는 그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 그날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을 맞이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진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탈북한 뒤 재교육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는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딸은 자유로운 곳에 갔다. 그것이 자랑스럽다. 어머니, 딸이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딸이 여기서 어머니 목까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날, 저는 어머니 무덤 앞에 갈 거예요. 그리고 말할 거예요. 어머니, 우리 이겼어요. 우리가 자유를 지켰어요.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진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서진아는 현재도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동료 박미숙은 2019년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서울에서 진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아의 오빠는 여전히 북한 양강도에 있습니다.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는 날 재회를 꿈꿉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5만에서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막.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켜집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는 자유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밤하늘, 별들이 반짝입니다. 그중 유난히 밝은 별 하나. 어머니, 저 별이 어머니인가요? 저는 오늘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약속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북한에 남은 그들의 고통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저는 증인입니다.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끝까지. 북한에는 지금도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